세상을 보는 지혜. 특별한 사람인지 하지도 경솔하게 그렇게 보이지도 마라.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것으로 눈에 띈다. 제정신이 아닌 태도 같은 것이 그렇다. 특히 이는 특출한 것이 아니라 결점이다. 외모가 특히 추해 알려지는 사람이 있듯이 태도가 별나게 상스러워 알려지는 사람도 있다. 성미에 맞지 않는 일은 결코 하지 마라. 매사에는 양면이 있다. 가장 좋고 유리한 것도 칼날을 잡으면 고통이 되고 적대적인 것이라도 그 손잡이를 잡으면 방패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장점만 보고 기뻐했던 일들을 나중에는 한탄한다. 매사에 유리한 쪽과 불리한 쪽이 있다. 그중 유리한 것을 골라내는 것이 수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만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근심한다. 자신의 결점을 알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단점은 있다. 이 단점은 나쁜 습성이 되면 독재적인 힘을 갖는다. 그러니 신중히 그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 첫 단계는 자신의 결점을 아는 것이다. 스스로 주인이 되려면 자신도 철저히 알아야 한다. 먼저 자신 속의 나쁜 주동자를 굴복시키면 다른 것들도 자연히 자신을 따를 것이다.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라. 사람들은 실제 그들의 모습대로 또는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직무에 맞춰 말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대부분과 최선의 것은 남들의 의사에 달려있다. 남에게 예의를 보이는 것은 별로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많은 도움을 가져온다. 사람은 말을 가지고 행동을 산다.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집 안에서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아쉬울 때가 있게 마련이다. 첫 인상에 너무 쏠리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귀에 들어오는 첫 번째 소식만을 믿고 그 다음의 소리에는 무관심하곤 한다. 그러나 거짓은 늘 앞서가니 뒤따르는 진실에게는 관심을 쏟을 여지가 없다. 첫 번째 소식만으로도 우리의 육안도 오성의 눈도 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빈약한 정신에서 오는 것이며 그것이 알려지면 파멸이다. 나쁜 사람들의 사악한 의도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나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쉽게 믿는 사람들을 자기 패로 끌어들이려고 부산이 움직인다. 그러니 항상 두 번째, 세 번째의 소식에도 귀를 기울여라. 첫 인상에 굴복하는 것은 능력 부족을 말해주며 이는 열정에 가까운 것이다. 험담하지 마라. 험담하는 자는 나무 명예를 더럽힌다는 오명을 산다. 결코 남을 교활하게 희생시키지 마라. 이는 혐오스럽다. 남을 험담하는 자는 역시 나무 험담을 듣는다. 그들의 수가 많으면 그는 굴복하게 되고 만다. 나쁜 것은 기쁨이 되어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중상자는 영원히 미움을 받는다. 나쁜 것을 말하는 자는 결국 더 나쁜 것을 듣게 마련이다. 자신의 인생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쉼 없이 강행하는 삶은 피곤하다. 참된 지식을 얻으면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인생의 첫 여로는 죽은 자들과의 여흥으로 보내라. 우리는 인식하고 깨닫기 위해서 산다. 그러므로 진실한 책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든다. 인생의 두 번째 여로는 산자들과 보내면서 세상의 좋은 것을 보고 느끼고 찾아라. 좁은 땅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발견할 수 없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도 모든 것을 분배하여 때로는 풍요로운 것에 추한 것을 곁들여 놓았다. 인생의 세 번째 여로는 자기 자신 속에서 보내라. 이 최후의 행운은 철학을 하며 사는 것이다. 제때에 눈을 떠라. 본다고 다 계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 주위를 둘러본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볼 것이 없을 때 보기 시작하여 제대로 사람이 되기도 전에 패가 망신한다. 의지 없는 사람에게 이해를 심어주기는 힘들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의지를 심어주기는 더욱 어렵다. 절반만 완성된 일은 결코 남에게 보이지 마라. 시작의 단계에 있는 일은 아직은 완전한 협상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는 우리의 상상력 속에 쉽게 남는다. 무엇을 미처 완성하지 못한 단계에서 보면 그 기억은 오래 남아 비록 완성되더라도 그 완성의 묘미를 깬다. 위대한 사물은 단 한 번에 그 완벽함을 보여줘야 한다. 어떤 일은 완벽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대가는 아직 미완성의 상태에 있는 자신의 작품을 결코 보이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교훈을 배워라. 자연은 아직 보여질 단계가 아니면 결코 빗속에 드러내지 않는다. 약간은 장사꾼 기질을 가져라. 거래할 줄 알아야 한다. 현자들은 속기가 쉽다. 그들은 뛰어난 일은 잘하지만 일상 사이는 어둡다. 너무 고상한 일만을 생각하느라 하찮은 일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남들이 다 아는 것을 모르면 경탄의 대상이 되든가 반대로 무식하다고 경멸받기 십상이다. 그러니 현명한 자는 속지 않을 정도의 장사 속은 가져야 한다. 실제 활용할 수 없는 지식은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사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지식이다. 담보 없이는 결코 명예를 남에게 맡기지 마라. 명예에 관한 일이 있을 때는 안전과 위험을 상대방과 똑같이 나누라. 결코 자신의 명예를 상대방에게 맡기지 마라. 피치 못할 경우에는 신중하라. 상대방과 서로 위험 부담을 나누고 그대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상대방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상대방의 취향을 파악하라. 그렇지 않으면 늘 곤욕이 따른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욕이 될 수 있다. 때로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보다 그를 불쾌하게 하는데 더 큰 희생이 따른다. 상대방의 생각을 읽지 못하면 그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칭찬인 줄 알고 한 것이 질책이 되어 벌을 받는 사람도 있다. 또 능변으로 남을 즐겁게 해주다가 험고가 되어 남의 기분을 그르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간청할 줄 알라.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거절할 줄 모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절만 한다. 이런 사람은 기회를 살펴야 한다. 그가 좋은 기분일 때 재빨리 그 마음을 사로잡아라. 그에게 기쁜 날이면 그 호의 역시 넘치는 날이다. 호의는 마음속에서 밖으로 넘쳐 흐르는 것이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먼저 거절당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그에게 접근을 삼가라. 먼저 은혜를 베풀어라. 그리고 보상은 나중에 받아라. 이는 현명한 자의 수완이다. 미리 호의를 베풀면 이는 받는 자는 더욱 고마움을 느껴 더 큰 공적을 쌓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명예심이 있는 자에게만 가능하다. 비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미리 은혜를 베풀면 그에게는 제약이 될 뿐 박차가 되진 않는다. 윗사람의 비밀에는 절대 끼어들지 마라. 자기의 추함을 보여주는 거울을 깨버리는 사람은 많다. 또 우리를 진심으로 파악한 자는 우리를 즐겨보려 하지 않는다. 나를 반겨맞지 않는 자는 나도 역시 반기지 않는다. 결코 누구라도 특히 권력 있는 자에게는 그들의 비밀을 캐는 무서운 책찍을 가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우정에 대한 막연한 신뢰다. 남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 사람은 자신을 그 노예로 만들고 만다. 그러니 남의 비밀을 듣지도 나의 비밀을 말하지도 마라. 자신에게 부족한 성품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작은 단점 하나만 고치면 능히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대부분 부족한 것은 진지함이다. 이는 큰 능력을 무색하게 만든다. 친절이 부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동력이 부족한 사람, 절제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 사람은 자신을 조금만 돌이켜보면 이런 결점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선천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거기에서 제2의 천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나친 재치는 금물이다. 지혜로운 것이 더 중요하다. 많이 아는 것은 섬세하고 이해력을 가지게 되어서 좋으나 수다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무 지나친 표현은 이미 싸움거리가 된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고지식하고 단순한 머리가 더 낫다. 어리석음을 이용할 줄 알라. 가장 현명한 사람도 때로는 이 카드를 내놓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가장 좋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둔한 사람들 앞에서 현명한 체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그 사람에게 맞는 언어로 이야기하라. 어리석은 체 하는 사람이 둔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둔한 자다. 나무 후위를 입는 유일한 방법은 동물의 단순한 털로 자신을 감추는 일이다. 농담을 받아들일 줄 알라. 그러나 남용하지는 마라. 전자는 일종의 예절이지만 후자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축제날 기분이 상하는 자는 야수처럼 될 수 있다. 좋은 농담은 분위기를 살린다. 이를 받아들일 줄 아는 자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에 흥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흥분하게 만들고 만다. 그러니 더 나은 것은 농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최선책은 농담을 알아차리지조차 못하는 것이다. 심각한 일들은 늘 농담에서 시작된다. 농담을 하기 전에 그 농담을 받아들일 상대방이 이를 견뎌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성공했을 때 계속하여 추구하라. 사람들은 시작할 때 힘을 다 소모하고 끝까지 완성하지 못한다. 고안은 하지만 완성은 못한다. 이는 변덕스러운 사람이다. 이는 인내심의 부족에서 온다. 성급함은 스페인 사람들의 흠이요 끈기는 벨기에 사람들의 장점이다.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사람들은 혼신을 다해 일하다가도 일단 성공하고 나면 이에 만족해 일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경솔하기 때문이다. 늘 순진하지만 말고 뱀 같은 요연함과 비둘기 같은 순진함을 골고루 구비하라. 정직한 사람처럼 속이기 쉬운 사람은 없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쉽게 믿고 속이지 않는 사람은 남을 쉽게 신뢰한다. 그러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호의로 속아주는 사람도 있다. 속임수를 피하는데 능숙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경험 있는 사람과 교활한 사람이다. 경험 있는 자는 속임수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교활한 자는 일부러 그 속임수로 빠져 들어가 준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대상을 마치 자기가 베푼 은혜처럼 보이게 하는 수완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받은 이익을 남의 이익처럼 보이게 하고 마치 자기가 남을 위해 봉사한 것처럼 교활하게 꾸민다. 그들은 또 남이 자기에게 베푼 호의를 남이 자기에게 당연히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훌륭한 수완이다. 그러나 더 훌륭한 것은 이런 어리석은 거래를 하지 않고
각자에게 맞는 영예를 돌려주는 일이다. 독창적 생각을 가져라. 이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은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다. 반박하지 않는 사람만을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사랑한다. 때로는 탁월한 것을 질책하는 사람들에게 질책당하는 것을 영예로 생각하라. 우리의 일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든다면 이는 매우 서글픈 일이다. 그 일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정말 탁월한 일은 소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이다. 변명할 필요가 없을 땐 굳이 변명하지 마라. 스스로 변명하는 것은 잠자고 있던 상대방의 불신을 깨우는 일이다. 영리한 사람은 남의 의심을 눈치채지 못한 척한다. 이는 일부러 골칫거리를 뒤적이는 것과 같다. 변명보다는 자신의 올바른 행동으로 이를 다시 반증하라. 반대로 추론하라. 특히 나에게 나쁜 일을 말할 때 그렇게 하라. 사람들의 말을 모두 반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이 수긍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불리하게 말하는 것은 그가 이것을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 자신이 갖고 싶기 때문에 남에게는 나쁘게 말하는 것이다. 또 무엇을 칭찬한다고 그것을 꼭 좋게 보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칭찬하지 않으려고 나쁜 것을 칭찬하기 때문이다. 수단을 이용하라. 인간적인 수단은 지극히 인간적인 수단으로, 천상의 수단은 지극히 천상의 수단답게 이용하라. 이는 대가의 처세훈이다. 다른 해석이 필요 없다. 거만한 자, 고집쟁이, 바보들에게도 늘 예의를 보여라.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부딪힌다. 그들과 대적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안전한 것은 그들과 거리를 두는 일. 또 그들이 꾸미는 일을 일부러 못 본 채 하는 것도 영리한 수법이다. 매사를 예의로 감싸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꾸며내는 온갖 복잡한 일에서 간단히 벗어날 수 있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완전히 속하지 마라. 둘 다 비열한 독재자와 같다.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만 가지려 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하찮은 일에도 결코 양보하지 않고 자기에게 이로운 것은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 때로는 남이 나에게 속하도록 나도 남에게 속할 줄 알라. 공직에 있는 사람은 공적인 노예가 되어야 한다. 반면 남에게만 속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지나쳤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시도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남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공복이란 말을 듣는다. 이것이 지나치면 그들은 분별력을 잃고 남을 위해서는 매사를 알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된다. 신중한 자라면 사람들이 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이익을 찾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약간은 모호한 구석을 지니는 것도 좋다. 사람들은 이해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파악하기 힘든 것은 숭배한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려면 노고가 깃들어야 한다. 그래서 잘 이해되지 못하는 자가 유명해진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현명하고 영리하게 보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의 평판도 높아진다. 통찰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각과 분별이 중요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남들에게 자신을 감추는 치장이 필요하다. 깊이 숨겨진 것은 경외심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작은 재앙이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마라. 행운이 혼자서 오지 않듯이 재앙도 결코 혼자서만 오진 않는다. 그러니 불행이 잠자코 있을 때는 이를 깨우지 마라. 조금만 그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도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이 결코 다 실행되지 못하듯이 재앙도 결코 밑바닥을 치진 못한다.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일에는
인내를 갖고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는 지혜를 갖고 대하라. 좋은 일을 하라. 하지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남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는 결코 그들이 되갚을 수 없을 만큼 지나치게 베풀지는 마라. 너무 많은 것을 주면 이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이다. 또 남이 이를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마라. 본수에 넘게 베푸는 것을 알면 그는 교제를 끊을 것이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주려다가 다 잃고 만다. 이는 받는 사람들은 그 부담을 두려워하여 몸을 삼가고 마침내는 은혜 입은 자에게 적으로 등을 돌린다. 그러니 주더라도 남이 갈구하되 부담이 적은 것을 주는 것이 수완이다. 결코 절교하지 마라. 한 번의 절교로 명망은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떨어져 나간 친구는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다. 그들은 상대방의 과실을 드러내 보이면서 자신의 과실은 덮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말한다. 상대방이 나를 질책하면 이는 내가 애초에 주의가 없었거나 끝내 인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친구와 결별할 때가 오면 우정이 저절로 식도록 하라. 이는 서로 분노를 폭발하며 절교하는 것보다 낫다. 불행을 같이 나눌 사람을 구하라. 그러면 위험에 처해도 혼자이지 않고 증오도 혼자서만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영에는 혼자서만 간직하려다가 나중에 공적인 불만을 혼자서 몽땅 짊어지는 수가 있다. 운명도 대중도 두 사람을 한꺼번에 공격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현명한 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실패를 해도 그 환자의 시체를 넣은 관을 밖으로 같이 드러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모욕이 될 만한 것을 먼저 칭찬으로 바꿔라. 모욕을 피하는 것이 복수하는 것보다 현명하다. 적수가 되려는 사람을 신임자로 만드는 것은 참으로 영리한 일이다. 오히려 그에게 많은 호의를 보여 그 입에서 모욕 대신 감사의 말이 넘치도록 하라. 불쾌한 것을 유쾌함으로 바꾸는 것은 인생을 살 줄 안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내 것이 아니듯 나도 상대방의 것이 아니다. 친구 간에도 친척 간에도 아무리 서로 은혜를 입은 사이라도 서로를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뢰하는 것과 호의를 보이는 것은 다르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외는 있으며 그렇다고 오정에 금이 가지는 않는다. 친구도 그만이 간직한 비밀이 있고 심지어 아들도 아버지에게 감추는 일이 있다. 어떤 일은 알리고 어떤 일은 감춰야 한다. 상대방에 따라서 같은 일이라도 감출 것과 알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어리석은 짓을 계속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잘못한 일을 계속 의무로 알고 한 번 내디딘 길은 계속 가는 것이 결단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오인한다. 그들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사려가 깊지 못하다고 질책을 받지만 그 일을 계속 해나가는 동안 어리석다고 경멸을 받게 된다. 잊어버릴 줄 알라. 잊을 줄 아는 기술이라기보다 잊을 줄 아는 것은 기술이라기보다 행운이다. 사람들은 가장 잊어버려야 할 일을 가장 잘 기억한다. 기억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비열하게 우리를 떠날 뿐 아니라 가장 원하지 않을 때 끈질기게도 우리에게 다가온다. 기억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는 늘 친절하고 우리를 기쁘게 해줄 일에는 늘 태만하다. 기쁨을 주는 일은 소유하지 마라. 남의 일은 다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새로운 맛도 있으므로 이중으로 즐길 수 있다. 무엇을 소유하면 그에 대한 즐거움은 줄어들고 실증은 늘어난다.
하루도 태만하게 보내지 마라. 운명은 장난을 즐겨해 모든 일을 우연으로 보이게 하다가 갑자기 우리를 급습한다. 우리는 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운명의 습격에 대비해야 한다. 미모도 마찬가지다. 걱정 없이 무심코 보내는 날 미모는 서서히 추락하고 말 것이다. 교활한 의도를 가진 적은 상대방의 완벽함조차 그것이 부주의할 때 단호하게 시험하려 한다. 화려한 축제의 날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운명의 농가는 이날을 지나친다. 그리고 가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날을 택해 느닷없이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이다. 자신의 명예를 모험하라. 익사의 위기에 처한 수영 선수가 마구 발버둥 치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취한 행동으로 일약 유명해진 사람들이 많다. 위험한 순간이 우리에게는 명성을 떨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의 명예를 모험하는 사람은 수천 명 몫의 용기를 갖고 있다. 이사벨라 여왕도 이를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주위에 많은 영웅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사벨라 여왕, 카스틸레아 레온과 아라고느 여왕, 1469년 아라고느 페르디난드 2세와 결혼한 그녀는 이를 계기로 스페인 왕국의 탄생에 주춧돌을 놓았으며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탐험을 적극 후원하였다. 법정 잠언집. 온전한 사람이 되는 법.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면밀히 지켜보라. 자신의 생각과 말씨, 혹은 걸음걸이와 먹는 태도, 운전 습관,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라. 바로 이 자리.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냉철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에 따라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냉철하게 스스로를 평가함으로써 좋은 점은 더 좋게 이어가고 나쁜 점은 좋게 개선시켜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최고의 예의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을 좀 더 인간답게 사는 지혜를 갖추는 일이다. 그렇게 될 때 삶의 실수를 줄이게 됨으로써 삶을 잘 살아가게 된다. 여행은 삶의 탐구이다. 일상의 굴레에서 훨훨 떨치고 벗어남으로써 온갖 소유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자신의 참모습 앞에 마주서는 것이다. 온화한 얼굴, 상냥한 말씨.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인 프랑스의 마르셀 프루스트는 여행에 대해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새로운 시각이란 삶의 의미의 발견을 말한다. 여행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껏 몰랐던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여행의 묘미이자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 여행을 삶을 탐구하는 생산적인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여행을 통해 자신을 보다 더 성숙한 삶의 주인으로
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여행의 목적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을 가는 데도 있지만 낯선 곳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는 기회이기도 하다. 여행을 통해 자신을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라. 보상을 치르지 않고는 그 어떤 결과도 없다. 세상에 거저되는 일도 없지만 공것 또한 절대로 없다. 그만한 보상을 치르지 않고는 그 어떤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겨울 하늘 아래서 인생은 한방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된다. 이런 부류 사람들의 머릿속엔 어떻게 하면 손쉽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로또 복권을 매주 구매하고 카지노를 들락거리고 도박 게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이는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저하시킴은 물론 허황된 생각과 허영심에 빠지게 한다. 정당한 노력을 들어 얻는 보상이야말로 스스로를 떳떳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삶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자신을 보다 원숙한 인생이 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렇다. 보상을 치르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라. 그것이 참 인생을 사는 가장 확실하고 명쾌한 방법인 것이다. 인생을 쉽게 얕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어떤 삶도 보상을 치르고 당당하게 사는 당신이 되라. 사색, 삶의 위대한 예술. 사색은 삶의 위대한 예술의 하나다. 사색은 누구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입 다물고 근원과 본질에 귀 기울이면 된다. 단순하고 간소한 삶. 아프리카 성자로 칭송받는 알버트 슈바이처는 사색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 파산의 선고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으며,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랠프 월도 에머슨은 돈 많은 사람과 내면적 사색이 충실한 사람과 누가 더 행복할까? 사색하는 쪽이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를 보더라도 사색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게 한다. 사색을 통해 자신을 살피는 눈을 기르게 되고 지혜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사색은 정신적인 양식과 같다. 그래서 사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고 마음의 결이 곧다. 그렇다. 사색하라. 사색은 당신을 품격 있는 삶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사색은 자신의 내면을 탄탄히 하는 일이다. 그런 까닭에 사색은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늘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라. 올바른 이해를 배우고 익히는 법. 올바른 이해는 책이나 선생으로부터 얻어 듣거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움트는 것이다. 인디언 부르는 천둥의 말. 소설 좁은 문의 작가 앙드레지드는 사랑에 대해 말하기를, 사랑을 하는 자의 첫째 조건은 마음이 순결해야 한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그 마음과 뜻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 앙드레지드의 말에서 보듯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깊어져 이해심이 깊어지고 배려하는 마음이 좋아진다. 그런 까닭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이해심과 배려심이 좋다. 그렇다. 당신이 진정으로 이해심을 키우고 싶다면 올바른 이해를 배우고 익히되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라. 이해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싹튼다. 이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야 한다.
차를 마시며 나눈 이야기 법도.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는 정치나 돈에 대한 것 말고 차에 어울리도록 맑고 향기로운 내용이어야 한다. 차를 마시면서 큰 소리로 세상 일에 참견하거나 나무 흉을 보는 것은 차의 결례를 범하게 된다. 가을에는 차 맛이 새롭다. 차를 마시며 나무 흉을 보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차 맛을 음미하는 데 맞지 않다. 차를 마시는 것도 그에 대한 도가 있기 때문이다. 다도는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예의이다. 다도를 갖추고 차를 마시면 상대방을 품격 있게 대하게 된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한 잔의 차를 마시는데도 예의를 갖추고 허투루 하지 않았다. 차의 진정한 맛을 음미하고 격조 높은 시간을 갖기 바라는가? 그렇다면 차를 마시며 저속한 말을 하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삼가야 한다. 그렇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법도를 배워라. 한 잔의 차도 품격을 지키며 마시면 그대로 정신적 자양분이 됨을 잊지 마라. 차를 마시는데도 도가 있다. 도를 지키며 마시되 좋지 않은 이야기는 삼가라. 그것은 차를 맛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한 잔의 차도 품격 있게 마셔야 한다. 스승을 모시는 예법. 스승은 아무 때나 마주치는 것이 아니다. 진지하게 찾을 때 그를 만난다. 그리고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앞에 스승은 나타난다. 거리의 스승들. 유비는 제갈량을 군사로 맞아들이기 위해 초려에 있는 그를 3번이나 찾아갔다. 이를 삼고초려라고 한다. 유비는 제갈량보다 무려 20살이나 위다. 그런 그가 자식 같은 제갈량을 3번이나 찾은 것은 그 높은 학식과 덕망을 높이 삼은 물론 능력이 워낙 출중했기 때문이다. 유비는 정성을 다함으로써 제갈량의 마음을 사게 됨으로써 자신의 계획대로 그를 군사로 삼고 그 뛰어난 지략으로 총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 자신이 모시기를 바라는 스승이 있다면 그가 자신을 제자로 받아들이도록 예를 갖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랬을 때 스승의 마음을 사게 되고 그 부름을 받게 된다. 좋은 스승을 모시기 위해서는 좋은 제자가 되도록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예와 정성으로 받들어야 한다. 스승은 인생의 빛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두르지 마라. 물의 흐름이 때로는 급한 여울과 폭포도 이루지만 그 종점인 바다에 이르기까지는 자연스러운 이름을 이룬다. 어려운 때일수록 급히 서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길은 없다. 사람들 중엔 무슨 일이든 급히 서두르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일이 잘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서두름은 언제나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바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다. 이는 바쁘게 서두르다 보면 잘못을 범하게 될 수 있음을 일러 하는 말이다. 또한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라는 말이 있다. 급하게 먹다 보면 체하게 되고 그것은 아니 먹은 만도 못하게 된다. 그렇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나 어려운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순리를 따르되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그 어떤 잘못된 일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것을 기쁨으로 이루게 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어려울 때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지혜를 구함으로써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새날을 맞이하는 자세. 어둠이 가시고 새날이 밝아오는 여명은 신비한 고요로 서서히 대지의 옷을 벗긴다. 이런 시각 대지의 나그네인 우리들 자신도 한꺼풀씩 묵은 허물을 벗어야 한다. 그래서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즐거움이 됐건 괴로움이 됐건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풍요로운 아침. 매사를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겐 매일매일이 새날이다. 긍정의 마음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마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부정의 마음은 비생산적이고 비창의적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같은 날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새날이 될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날마다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나를 맞으라. 그러면 신선한 에너지가 분출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날마다의 새날을 맞게 될 것이다. 이른 아침 어둠이 가시고 밝은 태양이 떠오를 때 광경은 일품이다. 몸도 마음도 환해짐을 느낀다. 새 아침을 맞듯 늘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라. 보석 같은 책을 만나라. 세상의 책은 돌 자갈처럼 흔하다. 그 돌 자갈 속에서 보석을 찾아야 한다. 그 보석을 만나야 자신을 보다 깊게 만들 수 있다. 홀로 걸으라 행복하니여.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2번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1번 읽을 가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읽을 만한 가치가 없는 책은 읽지 말라는 말이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치가 없는 책은 활자 있는 종이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런 책은 돈을 주고 사 읽는다는 것은 낭비이자 정신적 빈곤을 불러올 뿐이다. 그러나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은 보석과도 같다. 이런 책이야말로 정신과 마음을 바로 세우게 하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등불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읽되 그렇지 않은 책은 읽지 마라. 그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일 뿐이다.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책,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책, 삶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등 삶의 빛이 되는 책은 인생의 보석이다. 덜 갖고도 만족할 줄 아는 삶. 할 수 있으면 얻는 것보다 덜 써야 한다. 절약하지 않으면 가득 차 있어도 반드시 고갈되고 절약하면 텅 비어 있어도 언젠가는 차게 된다. 덜 갖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덜 갖고도 얼마든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다. 소욕, 지족. 사람들 중에는 물질이 풍요로워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 금고에 돈을 쌓아두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욕심의 지배를 받는다.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란다면 욕심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큼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닐 때 행복은 꽃처럼 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욕심의 무게에 짓눌려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덜 갖고도 만족할 수 있는 삶. 전략의 미덕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 욕심을 절제함으로써 덜 갖고도 만족할 줄 아는 지혜로운 당신이 되라. 적게 갖고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스스로를 만족하게 하라. 타인에 대해 참견하지 마라. 말을 아끼려면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을 두고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타인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는 것은 나쁜 버릇이고 악덕이다. 종교적인 삶. 문명은 인간에게 편리성을 주고 새로운 인식의 세계에 눈뜨게 했다. 이는 문명이 지닌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모든 것은 상반된 이미지나 기능을 갖고 있다. 분명
문명은 인간에게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문명으로 인해 인류가 위기에 처하고 잘못된다면 이는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에는 많은 문명의 이기가 있다. 그중 스마트폰은 21세기 최첨단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SNS 발달은 순기능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무차별 댓글로 비난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상처 입히는 것과 같다. 이는 반드시 고쳐야 할 악덕임을 명심해야 한다. 남이 하는 일에 대해 참견하지 마라. 비판이나 험담은 더더욱 금하라. 그것은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못난 일이다. 질 때도 고운 꽃처럼 너를 살아라. 피어있는 것만이 꽃이 아니라 지는 것 또한 꽃이다. 그렇기 때문에 꽃은 필 때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질 때도 고와야 한다. 지는 꽃도 꽃이기 때문이다. 크게 버려야 크게 얻는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자태에도 있지만 가슴을 깊이 파고들며 전율을 일게 하는 향기 때문이다. 꽃잎이 꽃의 얼굴이라면 향기는 꽃의 영혼과도 같다. 그래서 꽃은 어떤 꽃이든 사랑받는 것이다. 하지만 꽃이 질 땐 이별을 하는 연인의 모습처럼 쓸쓸하고 허전함을 느낀다. 진다는 것은 소멸을 뜻하기 때문이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살아가는 동안 사람답게 자기답게 잘 살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고 사회에도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꽃과 같이 향기를 품은 삶이다. 그런데 떠날 때 향기와 같은 삶에 오점을 남긴다면 그것처럼 비감한 일은 없다. 그렇다. 떠날 때도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는 그대가 되라. 사람은 늘 한결같은 사람이 좋다.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이 나쁘다면 그것은 비생산적인 삶이다. 처음이나 끝이 같도록 노력해야 한다.